뉴턴의 운동방정식을 F는 ma, 그러니까 F는 dt분의 dv라고 쓰면 그것은 근사적으로만 옳다. 사실은 F는 dt분의 dp라고 선운동량을 이용해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았더니 우리 아주 편리한 것을 하나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인데, 충격량은 이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물체에 힘이 짧은 시간 동안만 작용하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런 게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테니스를 칩니다. 그러면 공이 이렇게 날라오죠. 그래가지고 쳐서 탁 날아갑니다. 그러면 이때 충돌하는 동안 라켓이 공한테 어떤 힘을 작용했을지 그것을 찾아내는 것은, 그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탕 부딪히면서 아주 짧은 시간 간격 동안에 힘이 작용하겠죠.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이 힘 작용하는 것을, 이 라켓이 공에게 작용한 힘 작용하는 것에 비해서 무엇은 잘 알 수가 있냐면, 공이 이렇게 날라옵니다. 날라올 때의 운동량, 충돌한 다음에 나갈 때의 운동량, 이것은 비교적 측정하기가 어렵지 않고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아오는 동안은 힘을 하나도 안 받는다고 하면, 중력은 받기는 받겠지만 그건 무시한다고 하면 이것의 선운동량이 거의 변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충돌한 다음에도 선운동량이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선운동량은 언제 변하냐면 저 짧은 충돌하는 동안에 선운동량이 변합니다. 그러면 충돌 전후의 공의 선운동량은 비교적 구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무엇에 비해서? 특히 저 라켓이 공한테 작용하는 힘에 비해서는 아주 구하기가 쉽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과정을 운동방정식으로 쓴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공에 또는 물체에 T1부터 거기서 델타 T라는 짧은 시간 간격 동안 힘이 작용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T2는 T1 더하기 델타 T 이렇게 되겠어요. 그 후에는 그 전후에는 공한테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T가 T1보다 더 작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공한테 작용하는 힘이 0이니까 F가 0이에요. 그러면 dT분의 dP가 0이니까 P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어떤 P냐? 그걸 P1이라고 하겠어요. 충돌 전의 운동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가 T2보다 더 커도 역시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운동량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것을 P2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어떠냐? 그 사이에는 짧은 시간 간격 동안 이때만 힘이 작용하죠. 그러면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근사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dT분의 dP나 델타 T분의 델타 P나 같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뭐만 다릅니까? 하나는 미분이고 하나는 차분이죠. 이렇게 차분으로 써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델타 T는 뭐냐면 나중 시간에서 처음 시간을 뺀 것이고, 델타 P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거,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선운동량 변화량이다, 이렇게 부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F는 라켓의 경우라면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꽝 충돌하면서 작용한 힘이라면 이때 F는 잘 알 수 없지만 델타 P는 P2 빼기 P1은 운동량, 선운동량 변화량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때 델타 T 동안만 힘이 작용할 경우에 우리 이 식에서부터 이걸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냐면 간단히 양변에 델타 T를 곱합니다. 그러면 식이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때 충격량이란 바로 이것을 정의합니다. 충격량은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 어떤 물체에 힘이 짧은 시간 간격 동안만 작용할 때 그 힘에다가 작용한 시간을 곱한 거, 이게 충격량입니다. 이때 델타 T 동안에 작용한 힘이 변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지만 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걸 적분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근사적으로 이렇게 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충격량은 무엇과 같으냐면 선운동량 변화량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량과 선운동량 변화량,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충격량은 힘하고 관계 있는 거고 선운동량 변화량은 운동량과 관계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개가 같다고 하면 그러면 도대체 단위와 차원은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 같다고 놓으면 단위와 차원이 같아야 되겠죠. 먼저 보겠습니다. 충격량과 운동량의 단위를 보면 충격량의 단위는 힘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단위를 써야 되냐면 힘의 단위에다가 시간의 단위를 곱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운동량의 단위는 뭡니까?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그래서 단위가 뭐가 되냐면 질량의 단위에다가 속도의 단위를 곱합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는 사실 복잡하게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걸 한마디로 간단하게 단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두 단위가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어때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는 힘의 단위를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다시 써볼 것 같으면 이렇습니다. 뉴턴 곱하기 초는 뉴턴은 뭐였냐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을 한꺼번에 뉴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초를 곱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해가지고 운동량의 단위와 같아졌죠. 그래서 뉴턴 곱하기 초는 NS는 사실은 그것을 운동량의 단위로 이용해도 됩니다. 이번에는 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원은 충격량의 차원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차원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힘의 차원을 시간의 차원으로 곱합니다. 그러면 힘의 차원은 무엇입니까? 질량의 차원에다가 가속도의 차원을 곱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질량의 차원은 m이고 가속도의 차원은 LT-2승이죠. 거기다가 t를 곱하면 mLT-1승이 충격량의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동량의 차원은 뭐냐면 우리 운동량의 차원은 질량의 차원에다 속도의 차원을 곱한 거니까 질량의 차원 m에다가 속도의 차원 LT-1을 곱했더니 어떻습니까? 이 두 개가 같아졌죠. 그래서 충격량은 선운동량 변화량과 같다고 할 때 둘을 어떤 단위로 표현해도 좋고 차원도 같은 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충격량과 선운동량에 관계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량을 적용하는 예제를 보면 자 이런 거 있다고 하겠어요. 속력이 2m/s로 날아오는 질량이 200g인 공이 연직선과 세타는 30도의 각으로 수평면과 충돌했는데 델타 t가 0.2초 동안 위에 역시 연직선과 세타는 30도의 각으로 튀어 올랐다. 델타 t가 2초 동안 충돌한 다음에 튀어 올랐습니다. 그러면 나중 속력도 처음 속력과 같다고 할 때 이 수평면이 이 공에 작용한 평균임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어요. 수평면이 있는데 연직선과 세타는 30도로 속력 V로 왔습니다. 충돌한 다음에 V'으로 나갔는데 V와 V'이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무엇을 이용하면 좋겠습니까? 충격량은 선운동량 변화량과 같다라고 하는 걸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걸 하려면 우리 벡터로 되어 있는 것을 스칼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좌표계를 정해야 되죠. 그래서 수평 방향을 X축, 그 다음에 연직 방향, 윗방향을 Y축이라고 하면 우리 처음 선운동량은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기 오른쪽으로 하니까 플러스입니다. X방향 성분은.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Y방향 성분은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나중 선운동량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 선운동량은 X방향 성분은 같고 Y방향 성분은 위로 올라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운동량 변화량은 어떻게 됩니까? 네.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니까 이렇게 되겠어요. EMV 코사인 세타 Y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충격량은 선운동량 변화량과 같다라고 하는 걸 이용했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 충격량을 델타 T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델타 P를 델타 T로 나누면 그 답이 뭐가 될 거냐면 EMV 나누기 델타 T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문제에서 주어진 숫자를 대입할 것 같으면 3.46 뉴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충격량은 선운동량 변화량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간단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더 해본다면 질량이 160g인 정지한 당구공을 휴막대로 쳤는데 어떻게 했냐면 0.02초 동안 쳤어요. 그때 가한 힘은 24뉴턴이었다. 그
0.02초 동안 계속해서 그 힘으로 쳤습니다. 그러면 당구공이 튀어나가는 속력 V를 구하라라고 하는 문제도 있다면 이것도 충격량은 선운동량 변화량과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충격량은 F 델타 T고 F가 주어지고 델타 T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충격량이 얼마인지 알았어요. 그 다음에 처음 선운동량은 얼마입니까? 안 움직이니까 0이죠. 나중 선운동량은 MV입니다. 그래서 선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냐면 그냥 MV가 되겠죠. 이게 F 델타 T와 같다고 하니까 V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서부터 V를 구하면 V는 F 델타 T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3m/s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자, 물체에 항상 힘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간격 동안 힘이 작용하면 그러면 그때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이렇게 근사적으로 쓸 것 같으면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델타 T를 양변에 곱해가지고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많은 문제를 쉽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충격량은 구하기가 어렵지만 왜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 또 사실은 어떤 시간 간격 작용하는지도 잘 모르죠. 그렇지만 무엇은 잘 알 수 있습니까? 선운동량 변화량은 잘 알 수가 있다. 왜?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선운동량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